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자,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9월 27일 새로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장중에 0.5% 이상 조금 높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후로 들어갈수록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0.27% 3133포인트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영향을 봐도 조금 장중에 중간 정도 11시 12시경에 좀 살짝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0.1% 반대로 코스피가 떠오른 만큼 조금 떨어지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한 103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코스피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순매수. 제가 주말 동안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꼭 참고하셔서 매매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변수는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흐름 볼 거고요. 그리고 두산퓨얼셀, 영화금속, 동신건설, 삼부토건,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종목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은 아시다시피 오늘 10% 넘게 5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이게 뭐야 그냥 다시 다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삼성전자도 상승, 하이닉스 상승. 자, 반도체는 상승했지만 자,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론 셀트리온도 코스피예요. 하지만 셀트리온의 영향은 코스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셀트리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를 못 찾았는데 셀트리온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떨어졌고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자, 수급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 넘게 샀고, 자, 기간이 3만 주 정도 팔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대적으로 무게추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도 봅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관들이 7만 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두 공이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점점 주류가 돼가고 있다. 이게 뭐를 타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영화금속 볼게요. 장중 최고가 2220원까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50원 근처까지 되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힘이 조금 약했고 거래량도 많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2180원 살짝 양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하락이 나온 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많이 힘이 부족한 느낌이고요. 자세하게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다른 종목 먼저 보고요. 자, 동신건설은 보시다시피
장중에 52,500원, 뭐 15% 근처까지 14%까지 고점이 잡혔고 종가는 뭐 그냥 뭐 시초가도 깨버렸으니까 이거는 이게 뭐지라고 물음표가 달릴 정도인데 일단은 뭐 아마도 뭐 이게 뭐 설거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상 자 뭐 지금 호남 경선이 끝났죠.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종을 쳤는데 자 사실상 뭐 결과적으로는 처음 이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했을 때 그 생각과 같아지네요.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이낙연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도 이재명을 흔들었던 이 대장동 이슈로는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유동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대리라는 사람은 뭐 그냥 숨어 버렸고 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이 유동규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짰고 이 사람이 심사했고 이 사람이 다 판을 움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쨌든 변명이 됐든 뭐 설명이 됐든 지금 대장동이 화천대유 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자산 시행사를 만들어준 그 이유나 과정이 어느 정도는 읽혀질 텐데 그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건가 본지 언론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터진 게 곽상도 50억, 곽상도 아들의 50억, 뭐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는 그냥 빼박이죠. 자, 이래놓고 그 추석 연휴 시작 때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추석 연휴 내내 때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여론조사 나온 걸로는 30% 나왔어요. 30%.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무 이야기도 안 듣겠다는 거죠. 뭐 어차피 정확한 근거도 없는 거고 뭐 어차피 뭐 만에 하나라도 50대 50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의힘 뭐 토건 세력 이런 쪽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꽃놀이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의혹으로는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끝났어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신건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충격적으로 조금 빠졌죠. 뭐 계속해서 뭐 5만 원대를 지켜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 다 빠졌고 뭐 그렇다고 저는 설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력은 계속 이용해서 뭐 후보 확정이 됐든 뭐 이 지지율치로 뭐 30%를 정말 뚫고 올라서 뭐 35%뭐 40% 이렇게 찍는 그 와중에서 계속 또 파도 타기를 주겠죠. 그때마다 저점에서 고점 매도 요 스탠스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뭐 오늘도 얼마든지 접근하실 수 있는 시간은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4%였고 고가가 14%였기 때문에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뭐 무조건 5% 이상은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제가 주말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동신건설 뜰 거라고.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호남 경선 뭐 50% 지키고 뭐 1승 1패라고 하지만 전체 따졌을 때 전북과 광주 전남 다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긴 거니까 뭐 사실상 경선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경남 부산 그리고 수도권 뭐 3차 슈퍼위크 뭐 이건데 이거는 어차피 뭐 지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뭐 경기도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마도 몰표가 나오겠죠. 뭐 거의 뭐 60% 가까이. 그러면은 뭐 50% 지금 확보한 게 53%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50% 밑으로 떨어질 일은 뭐 충격적으로 어떤 뭐 이 대장동 의혹의 새로운 저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뭐 이재명 쪽이 연루됐다는 없습니다. 뭐 역전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삼부토건 16% 떨어졌죠. 삼부토건은 뭐 사실상 뭐 이대로라면은 거의 뭐 이낙연은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드랍 언제 하시냐고, 후보 사퇴 언제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함부로 막 하냐고. 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은 뭐 주말 전에 뭐 오늘 월요일 주가를 확인하시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주말 전에 정리하시는 게 맞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경선 기대감으로 호남에서는 이낙연이 이길 수도 있을 거야라고 여론조사가 좋게 나왔던 그 마지막 수목금이 아니죠. 목금. 추석 연휴 끝나고 목금이 마지막 랠리였던 것 같습니다. 3,000원대 초반. 3,000원대 초반 그게 마지막 랠리였다고 보여지고 뭐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삼부토건은 뭐 사실상 2차 경선 가지 못하고 50% 이재명 주자가 예비 후보가 50%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뭐 일단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를 맞는 거고, 모르죠. 또 다시 뭐 삼부토건이 누군가하고 엮여서 다시 한번 또 테마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망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보합. 자, 홍준표 이야기 결과적으로 해야죠. 잠깐만요. 크래프톤하고 두산 피올스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피올스에 제가 자리에 왔다라는 그 49,000원 자리에서 8%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8%를 다 못 먹더라도, 자, 시초가가 49,150원이죠. 그렇다면은 분봉상 자리대 보고 충분하게 뭐 49,500원 수준에라도 들어가셨다면 얼마든지 뭐 52,000원이든지 52,500원이라든지 고점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거 굳이 지금 6%까지 떨어졌는데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일 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일 포지션 정리 끝. 일주일에 이런 종목 5% 먹을 수 있는 종목, 일주일에 이런 5% 먹을 수 있는 종목 두 개만 확실하게 베팅하실 수 있어도 일주일 수익률 10%죠. 일주일 수익률 10%면 뭐 따뜻하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금요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자리때 왔다고. 자, 이렇게 두산 페어셀은 또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고 또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원대를 두드렸다 50만원대를 내려왔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변동성을 보여줄 텐데 그게 뭐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뭐 단기 종목은 조금 아닙니다. 장기 종목은 조금 아니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대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러 50만원을 쭉 뚫고 50만원대 중반대 이상 가준다면은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베팅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험한 자리인 거죠. 가장 안전한 자리는 40만원대 중반인 것 같고요. 뭐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이 정도인 거고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확신은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 80%, 뭐 90% 이상은 확신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잘 있다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남 스틸 영화금속 말씀드리는데요. 홍준표, 과연 그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경남 스틸 오늘 경남 스틸 11,050원까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슈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보시는 것처럼 경고가 해제된 날 주의로 바뀌었죠. 내일은 또 이제 뭐 주의 딱지도 해제되겠죠. 이렇게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거기에 발을 맞춘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영화금속도 뭐 2,200원까지 살짝 퍼포먼스가 나왔다가 뭐 종가는 2,180원. 그래도 저가는 더 이상 안 깨고 요 정도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 자, 뭐
이 주가 흐름은 어차피 세력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거래량 확인하시고 분봉상 양봉 확인하시고 승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도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게 과연 자 홍준표가 후보가 될 거냐는 거죠. 뭐 대선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3월 달에 3월 9일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3월 9일 날 결과주 이제 개표가 되면서 투표가 되고 개표가 되면서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확정이 될 텐데, 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죠. 지금 문재인이 19대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대통령은 또 다른 문제고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후보가 홍준표가 저는 뭐 섣부르지만 된다고 봅니다. 후보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홍준표 편이 있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뭐 그나마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한 40% 정도는 윤석열, 그 나머지 한 30% 정도는 유승민,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이런 애들이 한 30%, 나머지 30%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이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이 30%가 빨리 홍준표한테 붙어야지 그나마 빨리 역전이 나오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못 만들고 딱 접전 상황에서 딱 붙어 있는 상황, 역전은 못 시키고 딱 시속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캠프라는 게, 홍준표 캠프의 국회의원은 조경태 하나인 거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없어요. 당내 기반이 없어. 이 사람이 정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 탄핵 국면에서 이 자유한국당 보수의 심장을 지켰던 홍준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 지지층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기죠. 이 사람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홍준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은 지금 온 게 윤석열 개인기로 왔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자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박근혜 징역 수십 년 구형을 때린 사람이 사면해줘야 된다. 아니 네가 이거 구속해가지고 수사한 건데 네가 사면하자고? 이게 뭔 소리야? 사면은 정치적인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뭐 댓글 보여드리면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댓글. 자 보시면 니놈이 미친놈이네 보이죠? 항승 필승. 니놈이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그리고 이제 석현님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에 국민의힘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화금속이 떨어지냐고 물어보셨는데요. 1도 안 떨어질 겁니다. 1도. 왜냐면은 영화금속은 국민의힘이랑 상관이 없어요. 영화금속은 홍준표 테마지 국민의힘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홍준표한테 국민의힘 내부에 홍준표 편은 1도 없다고. 물론 이 고발 사주가 묻히는 부분으로 화천대유 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고발 사주가 묻혀가지고 이 고발 사주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야지 윤석열을 때리니까 반대 효과로 홍준표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멈춘 상태인 거죠. 홍준표의 유리한 상황은 멈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곽상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박영수 특검 딸도 집 받았다고 하죠. 화천대유가 분양한 집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집이 한두 푼입니까? 최소 못해도 최소 뭐 7, 8억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배 올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것도 뭐 수십억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50억이 이제는 뭐 퇴직금이다,
성과급이다. 이걸로 말이 안 되니까 산재라고 하고 있어요. 산재. 자, 언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가 언제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됐나요? 그리고 어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지럽고 이명 현상으로 산재를 50억을 주나요? 그것도 일시불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저는 뭐 화천대유가 계속 두드려 맞는다고 해도 홍준표나 영화금속한테는 1도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유리하죠.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모래시계 검사. 자, 이렇게 이 대장동 의혹이 계속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어차피 이거 결론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론 안 날 거예요. 결론 나기 힘들어요. 이거를 결론을 내려면은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 이재명이. 유동규가 이 판을 이렇게 짠 설계자인데 왜 이렇게 짰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재명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거고 계속 자기들끼리 정치적 공부하고 그런 얘기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뭐 언론에 실명 공개하더라고요. 김만배 씨 이분이 지금 경찰에 출두하면서 불법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다 불법이더만. 자, 화천대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를 자기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 뭐 유지비? 회사 자금으로 썼다고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운영비로, 운영자금으로. 아니, 그러면은 회사 명의로 왜 돈을 대출받아? 이게 뭐야? 회사 명의로 자기가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거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애초부터 그냥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용처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총선 때 지난 4.15 총선 때 이 화천대유 계좌에서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 금액이 여러 차례 출금이 됐고 이 여러 때 출금된 부분이 이 뭐 선거 관련해서 로비 관련해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물어봤는데 처음에 대주주가 이렇게 얘기했죠. 김만배가 쓰는 건 마음 자유 아니냐. 쓰는 건 자유다. 그래갖고 전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내 돈 쓰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건 자유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총선 때 돈을 인출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계좌에 다 찍혀 있는 건데 총선 때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지 안 인출했는지 그냥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뭐 화려한 고문단을 구성했잖아요. 글자 그대로 드림팀인데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민정수석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특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정도 드림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고문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들한테 의혹이 안 생겼을 때 문제지. 깜깜이로 암암리에 카바쳐주고 뒷배로 이렇게 뭉갤 수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 까발려갖고 아무리 이 드림팀이 아니라 드림팀 할아버지가 와도 이 대장동 의혹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퇴직금 50억이라든지 총선 때 뭉칫돈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출금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사람이 화천대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쓴 돈에 대해서 이거 저는 해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죠. 여기까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주식과 뭐 시사, 금융 관계된 다양한 꿀팁은 내게 맡겨라.